오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133명까지 이 클럽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. 현재까지 추세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? 네, 저희가 그 확진자 0명이 나왔던 때가 4월 30, 5월 2, 4, 5, 6일.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때가 한참 클럽에서 그 유행 감염이 번지는 시기였거든요.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딱 방심하기 딱 좋은 시기였죠. 확진자 0명이니까요. 그런데도 133명. 지금도 우리가 방역망에서 찾아낸 확진자 133명 이외에도 우리가 못 찾아낸 감염자들이 계속 조용한 전파를 지금 연락 두절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니까요. 계속 그 지금 2차, 3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차 감염된 클럽을 갔다 오신 분도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되지만 이분들이 2차 감염을 일으켜서 본인이 클럽을 안 갔지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, 미각, 후각 상실과 같은 근육통, 오한 같은 증상이 나타나시면 선별 검사를 받아서 혹시 2차 감염, 3차 감염된 건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어떤 분포로 보면 수도권, 뭐 서울, 인천 이쪽인데 많긴 한데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전국 단위로 이 클럽발 사태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지금 방역망으로 확인한 게 지금 전국인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감염자 역시 또 전국에 흩어져서 모르는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이태원 5곳이었을까 하다가 9곳, 또 홍대, 신촌 이렇게 여러 군데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 못한 감염원이 진앙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간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.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지금 가장 큰 이제 주목을 받는 사례 중 하나인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의 추가 감염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벌써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14명이나 이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이제 추가 감염이 됐는데 바이러스의 양 때문인 건지 왜 이렇게 유독 전파가 빠르고 전파가 잘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. 네, 아무래도 학원 강의라는 환경이 이렇게 강사가 말을 하면서 비말이 또 많이 튈 수가 있겠고 또 수업을 했던 장소가 혹시 밀폐되어 있고 밀접한 거리에 있었다면은 강사로부터 학생들이 많이 감염됐을 수가 있겠고요. 또 무엇보다도 그 격리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하는 시간이 확진자의 어떤 그 고의적인 누락 때문에 늦어진 점이 이런 확산세를 더 넓힌 것 같고 또 2차 감염자가 또 교회라든지 다른 접촉을 했기 때문에 3차 감염의 여파가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3차 감염 사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추정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학원 강사 A씨에게 과외를 받은 쌍둥이 남매가 확진 판정받고 이 쌍둥이 남매가 이제 또 다른 그 과외 선생님에게 옮겨간 이제 3차 감염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N차 감염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모르는 전파 사례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3차 이어서 4차 또 5차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우려가 있는 거겠죠? 맞습니다. 그 학생들이 강사 A씨에게 과외를 받은 게 5월 7일인데요. 지금 불과 한 5, 6일 만에 3차 감염까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. 아마 이것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혹시 이게 3차 감염치고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3차 감염이 맞다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좀 볼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더구나 이 학원 강사가 처음 확진 판정 받았을 때는 이제 무직이라고 속였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거짓말 때문에 결국에는 역학조사가 늦어지고 이렇게 2차 또 3차 감염까지 좀 키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접촉자를 확인해서 격리를 조기에 했더라면은 또 지금 2차 감염자 중엔 또 교회를 다녀온 분도 있고요. 신도가 1000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에서 방역 조치를 잘 지켰으면 큰 전파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전파가 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계속 그 방역에서는 속도전, 그러니까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시켜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고의적인 어떤 누설,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방역에 더 지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등교 얘기 저희가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
여기에 지금 관련된 분들이 그러니까 감염되거나 혹은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교직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좀 계셔서 물론 저희가 일일이 모든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학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등교를 해도 되는 걸까라는 목소리가 있고 연기를 좀 하자라는 목소리가 벌써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. 일단 시기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이태원발 클럽 감염 확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다음 주까지 최소 지켜봐야 될 것 다음 같고요. 주까지요? 예,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로 다음 주에 좀 많이 안정세에 들었다. 예.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2주는 더 지켜봐야지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어떤 그런 우리가 감염자 발생 양상보다 우리가 다시 등교를 했을 때 이러한 재감염 사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예.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되어 있는가. 그러니까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예.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를 하고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이태원발 클럽 사건을 봤을 때는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연락이 안 돼서 지금 계속 놓치고 있다든지 네. 아니면 거짓말하면 이렇게 3일씩 늦어진다든지 예.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재유행이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보완해야지 예. 등교 계약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다음 주 등교 계약은 좀 어렵다라는 네, 말씀이신 지금 거죠?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지금 일주일 수년으로는 부족하다.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등교 연기를 고민하고 있는 교육부의 모습 충분히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등교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방역 전문가들이나 의학 전문가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9월에 네. 계약하자 외국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저희가 등교 계약을 통해서 하려는 게 뭔지를 좀 한번 봐야 예. 될 것 같고요. 아마 제일 급한 게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중간고사 같은데요. 그러니까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좀 좁으면은 이제 넓은 스테디움이나 넓은 장소를 빌려서 예. 거리를 많이 띄운 상태에서 이제 시험만 조금 보는 형식으로 등교 계약을 한정적으로 시도하고 예.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나 방송 수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 보완해서 예.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선택 등교처럼 그 일부만 소수만 등교를 한다든지 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전과 같은 전면적인 등교 계약은 예.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의 어떤 동선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 확진자들 사이에서 지금 공통점이 좀 발견이 된 게 있어서 이 부분 짚어보고 싶습니다. 클럽 방문 후에 종로구 낙원동, 익선동, 또 종로 3가 일대 특정 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. 근데 이 일대는 아무래도 고령자들이 많이 이제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낙원동, 익선동 이런 데는 가보시면 이제 골목도 좁고 그다음에 네. 또 이제 오래된 집을 이제 개조해서 그래서 작지만 굉장히 좋은 집들도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밀접한 실내 접촉이 많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예. 만약 이런 감염 전파가 어르신들까지 된다면은 더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홍대 주점발 감염 확산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주점 방문 일행 중 6명 중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또 인천 확진자에 이어서 수원, 고양, 김포, 서울, 강서 지역이 다 달라서요.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까 저희가 전국적인 사태로 이 클럽발 사태가 번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수도권 지역만 봐도 홍대 주점발은 또 이렇게 다 각기 다른 지역이니까 또 다른 집단으로 이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집단으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홍대는 사실 이태원에서 좀 생각을 못했던 새로운 클러스터가 되겠고 거기서 이제 또 이런 전국적인 전파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홍대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남이라든지 우리가 못 찾아낸 이러한 전국적인 확산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방역망 외에 있는 이런 전국적인 확산세도 주의 깊게 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흡연실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좋은 조건이다. 바이러스가 옮아가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
있다고 보십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특히 실내 흡연실이었고 또 밀폐되어 있었을 것 네. 같고요. 또 여러 명이 이제 밀접하게 했을 것 같고, 예. 물론 마스크는 당연히 안 하면서 또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에 이제 타액이 묻겠죠. 흡연 과정 예, 중에서 그 손을 통해서 충분히 감염됐을 수가 있겠고, 또 이렇게 내뿜을 때 충분히 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한다든지, 예. 또 이제 흡연 자체가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연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. 조그만 작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쉽게 호흡기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여러 가지 악조건은 좀 모두 갖춘 장소라서 이 볼링장에서의 감염 추세가 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네, 예. 사실 흡연실 같은 경우는 주목하지 못했었는데 좀 이번 기회에 이 흡연실도 많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원시에서는 잦은 신고 또 대인 접촉 금지를 당부를 했습니다. 뭐 우려했던 지점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좀 철저한 방역 대책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,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뭐 개인 방역 수칙, 공동체 방역 수칙, 그리고 어떤 시설별 세부 지침이 초안이 나온 바가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걸 좀 돌이켜보고 여러 가지 소관부처에서 좀 시설별로 담당하신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문체부라든지 식약처라든지, 그래서 유흥시설 뭐 이렇게 볼링장이라든지 뭐 노래방, PC방 이런 데에 대한 세부 지침이 과연 조금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. 예. 만약에 진짜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장소 같다, 그렇게 되면은 과감하게 여기는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 속 방역이라고 하더라도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이용시설은 과감하게 좀 중단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김용범 기재차관이요, 원격 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,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,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원격 진료 도입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로 또 남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 검토해 보자.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원격 의료 도입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네, 또 기재부 차관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건 좋은 것 같은데요. 예. 뭐 물론 이제 그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제 환자가 된 국민들 입장, 그리고 의사의 그리고 관련 주무부서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같은 원격 의료라고 해도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해서 네. 어떻게 이제 시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우선 의사와 환자와의 어떤 대면 진료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. 단순히 자동차를 고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, 예. 또 의사가 환자의 어떤 비언어적인 태도도 이해해야 되고, 예.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인식,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환경, 이런 것들을 또 대면 진료를 통해서 많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, 예. 원격 진료는 이제 그런 좀 제한점이 있겠고요. 또 아무래도 또 뭐 흔히 의사들은 이제 오진 걱정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. 대면 진료 같은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. 그래서 원격 진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생각해서 예. 충분히 세부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법부터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질서가 붕괴될 수 있어서, 예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섬에 있는 환자분하고 뭐 원격 진료 통화해서 진료를 한다고 할 때, 예. 뭐 간단한 것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어떤 배경이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약만 처방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한 의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사자들의 견해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인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다 이제 원격으로 도입에 대해서는 좀 추진을 했었는데 반대하는 여론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쉽지 않았었잖아요. 교수님께서는 원격으로 도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? 예, 제한적으로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. 주치, 그러니까 단골 환자 의사 관계가 형성된 관계에서 보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 원격 진료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제 환자 대 의사 원격 진료도 있지만 또 의사 대 의사 원격 진료도 있고, 원격 컨설팅 같이. 그래서 그런 자문 같은 것들은 이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환자가 직접 원격 진료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이제 보완적 대면 진료에 보완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
자, 그리고 어린이 괴질에 대한 얘기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 괴질이라는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. 미국 전역으로 퍼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의심이 된다? 어떤 점이 유사하고 좀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일단 기존에 가와사키 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급성 열성으로 전신적인 혈관염이 나타나면서 피부에 빨간 발진이 생기고 입술이나 혀의 점막, 또 눈이 충혈되고 또 손발이 붓고 임파선이 붓고 이러한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열성 질환이 있는데 아마도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우리 아이의 면역 기능이 이제 과항진되면서 혈관 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계절 아이들에게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가와사키 유사한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. 예. 조금 더 아직 가와사키 병의 어떤 병인론도 잘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. 어린이 계질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예. 한 가지 시사하는 점은 지금까지 어린이들은 비교적 코로나19에 걸려도 경증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. 이렇게 그 심한 열성 질환 가와사키 비슷한 병을 앓을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. 역시 어린이도 코로나19 노출에 굉장히 보호가 필요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저희가 말씀 나누는 도중에 잠깐 속보가 나갔었죠? 예. 저희 원내대표 첫 회동 아까 장면 보여드렸는데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. 네.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은요. 5월 20일입니다. 5월 20일에 개최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고요.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속보 보내드릴 때 22일이라고 자막이 나갔었습니다.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. 네. 20일 개최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고요. 지금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결과 발표들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네.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회의 일정과 뭐 여러 가지 처리 법안들 아직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법안들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가 될 모양인데 법안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, 합의 사항들은 아직 저희가 잡힌 게 없습니다. 본회의 일정만 저희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예.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. 네.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.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스모 선수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. 굉장히 비교적 젊고 건강했던 스모 선수였는데 한 달 넘게 투병을 하다가 결국에 사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처음에 이제 초기에 입원을 할 병원을 찾지를 못해서 나흘 이상을 헤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.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마 지금 기존의 의료 시스템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중환자 포용 임계치를 좀 넘은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생기는 중환자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. 예. 20대 스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20대는 비교적 가볍게 앓고 굳이 중환자 입원할 필요 없이 경증 생활치료센터에서 충분한 치료가 가능했는데 네. 이 스모 선수의 사망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비만 자체가 기저질환 위험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이토카인 스톤과 같은 그런 과잉 면역 반응으로 사망했는지 네.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중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한 치료를 못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일본에서 그 코로나19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어떤 여유병상의 임계점을 이미 넘은 것으로 좀 보여서 계속 생기는 중환자는 곧 사망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예, 뭐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일본은 뭐 대처가 워낙에 느려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검사를 받지도 못하고 사람이 죽는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돼서요. 일본 사례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. 오늘은요 인제대 백병원의 김경호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